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75이 된 박순자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용기 내어 제 이야기를 쓰는 이유는 혹시라도 저와 같은 처지에 계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또 경각심을 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일이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는 고통스러웠던 시간들입니다. 제 아들 민수는 어릴 때부터 정말 효자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고생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지만 민수는 한 번도 삐뚤어지지 않고 곱게 자라줬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신문 배달하고 학교 끝나면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도 성적은 늘 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제가 밤늦게까지 식당에서 일하고 돌아오면 민수는 늘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힘들었어요? 민수의 그 말 한마디에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그렇게 힘들게 키운 아들이 대학도 장학금 받아서 다니고 졸업 후에는 중견기업에 취직해서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부장님들께 인정받고 동료들에게도 신뢰받는 직원이 됐습니다. 35이 되던 해봄 민수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에 들뜬 기운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이번 주말에 집에 데려가도 될까요? 제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도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싶었습니다. 그 주말 민수는 지은이라는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첫인상은 솔직히 말하면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화장이 너무 진하고 손에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는데 어딘가 어울리지 않는 느낌이었습니다. 옷도 화려했지만 품위보다는 과시하는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사람이니 제가 뭐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아들이 행복하면 그것으로 좋겠습니다. 지은이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보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 이런 음식 잘 못 먹어요. 밖에서 사 먹을게요. 그때 민수가 당황한 표정으로 지은이를 말렸습니다. 지은아, 엄마가 정성껏 준비하신 건데 괜찮아, 민수야. 지은이가 입맛이 까다로운가 보네. 다음에는 뭘 좋아하는지 물어볼게. 저는 애써 웃으며 이해하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불편한 감정이 남았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은 저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웨딩홀부터 신혼집까지 모든 것을 최고급으로 원했습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비용 문제를 꺼내면 지은이는 얼굴을 붉히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평생 한 번뿐인 결혼인데 이렇게 초라하게 할 거예요? 나 정말 창피해서 못 살겠어요. 민수가 모아둔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날 밤 민수가 제 집에 찾아왔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돈을 더 모았어야 했는데 민수야, 엄마한테 얼마 필요하니?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나중에 꼭 갚을게. 그 돈은 제가 노후를 대비해서 20년 넘게 모아온 전 재산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 날 바로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습니다. 결혼식 날 화려한 웨딩홀에는 민수 측 하객들로 가득했지만 신부 측 하객은 이상하게도 20명도 채 안 됐습니다. 신부 대기실에서 지은이의 친구라는 사람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지은이 부모님은 안 오셨어요? 네, 지방에 계셔서 못 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 친구는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더는 묻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지은이는 부모님과 연을 끊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신혼생활이 시작되고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출근하는 민수를 대신해 청소와 빨래를 해주러 신혼집에 갔습니다. 초인종을 눌러도 반응이 없어서 민수가 준 열쇠로 문을 열었는데
그 광경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거실에는 배달 음식 쓰레기가 가득했고 싱크대에는 설거지하지 않은 그릇이 쌓여 있었습니다. 빨래는 세탁기 안에서 냄새를 풍기고 있었고 침실 침대에는 며느리가 누워서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가, 어디 아파? 왜 이렇게 집이? 아, 어머니 오셨어요? 저 좀 피곤해서요. 집안일은 나중에 할게요. 밥은 먹었어? 아직이요. 어머니가 해주시면 먹죠. 저는 한숨을 삼키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제대로 된 식재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결국 마트에 다녀와서 밥을 해주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돌렸습니다. 며느리는 제가 만든 밥을 먹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에는 좀 더 맛있게 해주세요. 민수가 집에서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며칠 후 민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아들의 목소리는 지쳐 있었습니다. 엄마, 지은이가 회사 그만뒀대. 왜? 무슨 일 있었어? 직장 상사랑 안 맞는데 분위기도 안 좋고 좀 쉬고 싶대.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느리는 직장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집에서 쇼핑몰만 들여다보며 옷과 화장품과 액세서리를 주문했습니다. 택배 기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집에 찾아왔습니다. 민수의 월급은 400만 원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카드값이 매달 600만 원씩 나왔습니다. 민수는 부족한 돈을 메우기 위해 야근 수당을 받고 주말에는 대리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은 날로 헬쑥해져 갔습니다. 그렇게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새벽 3시쯤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잠옷 차림으로 문을 열었더니 민수가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얼굴은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체중도 10kg은 빠진 것 같았습니다. 민수야, 무슨 일이야? 아들은 대답 대신 제 품에 안겨 흐느껴 울었습니다. 36살 된 아들이 어머니 품에 안겨 우는 모습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엄마, 나 힘들어. 정말 힘들어.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여주고 나서야 민수는 입을 열었습니다. 그날 들은 이야기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민수의 카드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민수가 항의하면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랑 결혼해준 게 어디야? 내 친구들 남편들은 다 명품 사주고 해외여행 보내주는데 당신은 카드 하나도 못 쓰게 해. 더 큰 문제는 빚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민수 몰래 민수 명의로 대출을 받았던 겁니다. 2천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습니다. 민수는 대출금 이자 갚느라 저축은커녕 생활비도 빠듯한 지경이었습니다. 민수야, 이건 안 돼. 이혼해야지. 엄마, 왜? 뭐가 문제니? 지은이가 임신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뱃속의 아기 때문에 민수는 참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7개월 후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예쁜 손녀였습니다. 아기를 안아본 순간 제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며느리는 새로운 요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산후조리원 갈 거예요. 제 친구들은 다 조리원 가던데 저만 집에 있을 수는 없잖아요. 민수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지은아, 우리 집에서 엄마가 봐주시면 안 될까? 싫어. 내 몸이 망가지는데 제대로 조리 못 받으면 평생 아파. 조리원 안 보내줄 거면 나는 애 데리고 친정 갈 거야. 그런데 돈이 그럼 시어머니한테 부탁하든지. 결국 민수가 또 제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조리원 비용 좀 도와줄 수 있어? 얼마나 필요한데? 700만 원이야.
그 돈은 제가 마지막으로 남겨둔 적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손녀를 위해서 그리고 며느리가 건강하게 조리를 받아야 아들이 편하게 일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또 통장을 해지했습니다. 제 노후 자금은 이제 거의 바닥났습니다. 산후조리원에서 나온 후의 상황은 더 심각했습니다. 며느리는 육아를 하지 않았습니다. 아이가 울어도 스마트폰만 보고 기저귀도 갈지 않았습니다. 제가 찾아가면 아기는 울다 지쳐 자고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아기가 우는데 왜 안 보살펴? 어머니가 봐주시면 되잖아요. 저는 출산해서 너무 힘들어요. 민수는 회사에서 일하고 퇴근하면 아이를 떠넘기 받아 기저귀 갈고 분유 먹이고 재우고를 혼자 했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민수에게 넘기고는 화장하고 나가서 친구들과 카페에 갔습니다. 주말에도 민수는 쉬지 못했습니다. 아이를 돌보고 밀린 집안일을 하고 밤에는 대리운전으로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아들의 얼굴에서 웃음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짙게 깔렸고 머리카락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민수 회사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혹시 민수 씨 어머니시죠? 민수 씨가 폐해 중에 쓰러지셨어요. 지금 119로 병원에 가는 중입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급히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침대에 누워있는 민수를 보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으로 인한 과로입니다. 계속 이러시면 더 큰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저는 민수의 손을 꼭 잡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도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나서야 며느리가 나타났는데 손에는 백화점 쇼핑백을 여러 개 들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세일해서 좀 사왔어요. 민수 씨 괜찮죠? 많이 아파요? 저는 참았던 분노가 터져 나왔습니다. 정신 차려. 내 남편이 네 때문에 쓰러졌다고. 에이, 뭐가 그렇게까지 심각해요? 좀 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남자가 그것도 못 견뎌요? 그 순간 뭔가가 제 안에서 끊어졌습니다. 더는 이 여자를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더는 제 아들을 이렇게 고통받게 둘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설탐정 사무소를 찾아갔습니다. 며느리의 과거를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탐정은 중년의 신사였는데 제 이야기를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머님 같은 경우가 요즘 많습니다. 정확히 조사해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후 받은 보고서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이미 결혼 경력이 2번 있었습니다. 그것도 모두 비슷한 패턴이었습니다. 착하고 성실한 남자와 결혼해서 돈을 쓰고 빚을 만들고 남자가 견디지 못하면 이혼하고 위자료를 받아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남편은 공무원이었는데 며느리와의 결혼 생활 2년 만에 빚 5천만 원을 떠안고 이혼했습니다. 두 번째 남편은 자영업자였는데 며느리 때문에 사업이 망하고 빚에 쪼들리다 결국 이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아이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건 확실하지 않지만 손녀분이 정말 아드님 친자식인지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며느리가 결혼 전부터 다른 남자와 계속 만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임신 사실을 한 달 정도 숨겼다가 결혼 후에 발표했더군요. 저는 그 자리에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했지만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탐정의 도움으로 몰래 DNA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2주가 걸렸는데
그 2주가 2년같이 길었습니다.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아기와 민수 사이에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동시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 여자가 제 아들을, 제 가족을 완전히 농락했구나 하는 생각에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감정을 억누르고 냉정하게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탐정과 함께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첫째, 며느리의 과거 결혼 기록과 이혼 사유를 모두 확보했습니다. 전 남편들의 진술도 받았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민수 몰래 만든 빚의 명세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대출 내역, 카드 사용 내역을 전부 확인했습니다. 셋째,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만나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했습니다. 호텔에 들어가는 장면까지 확보했습니다. 넷째, 아이의 친자 확인을 위한 DNA 검사 자료를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형태로 준비했습니다. 다섯째, 며느리가 민수에게 한 폭언과 협박, 금전 요구를 녹음했습니다. 민수의 동의를 받아 민수 휴대폰에 녹음 앱을 설치했습니다. 한 달간의 증거 수집이 끝났을 때 저는 민수를 불렀습니다. 아들에게 모든 진실을 보여줘야 했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내게 보여줄 게 있어. 뭔데 그래, 엄마? 저는 차근차근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며느리의 과거 결혼 이력, 다른 남자와의 불륜, 그리고 마지막으로 DNA 검사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민수야, 이 검사 결과를 봐. 아기는 내 아이가 아니야. 민수는 서류를 보더니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앉아있던 민수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나 바보같이 속은 거야? 민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그 여자가 너무 악랄한 거지. 그럼 내가 지금까지 고생한 게 다 뭐야? 민수는 울지 않았지만 그 얼굴에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였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을 때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 전문 변호사였는데 제가 가져간 증거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충분합니다. 이혼은 물론이고 형사 고소도 가능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다시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혼 소송 서류가 며느리에게 전달됐을 때 며느리는 발작하듯 화를 냈다고 합니다. 민수에게 전화를 걸어 소리쳤습니다. 당신 미쳤어? 갑자기 이혼이 무슨 소리야? 네가 한 일 다 알고 있어. 과거 결혼 이력도 다른 남자랑 만난 것도 그리고 아이가 내 아이가 아니라는 것도.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돌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증거 있어? 증거가 있으면 내봐. 법정에서 보여줄게. 이혼 소송은 치열했습니다. 첫 공판에서 며느리는 모든 것을 부인했습니다. 며느리의 변호사도 공격적으로 나왔습니다. 원고 측은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추측만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변호사가 증거를 하나씩 제시하자 법정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며느리의 과거 결혼 기록이 제출됐고 전 남편들의 진술서가 낭독됐습니다. 불륜 사진과 영상이 공개됐고 금전 요구와 폭언을 녹음한 파일이 재생됐습니다. 특히 결정적이었던 것은 아이의 DNA 검사 결과였습니다.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재검사를 진행했고 민수와 아이 사이에는 생물학적 친자 관계가 없는 것으로 확정됐습니다. 며느리는 세 번째 공판에서 울며 용서를 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그것도 연기였습니다. 법정 밖에서 며느리는 민수에게 다가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당신네 집안이 나를 파멸시켰어.
평생 후회하게 해줄 거야. 민수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먼저 나를 파멸시키려 했잖아. 6개월간의 법정 공방 끝에 판결이 났습니다. 판사는 엄중한 목소리로 판결문을 낭독했습니다. 피고의 사기 결혼과 불륜, 재산 편취 행위가 명백히 인정되므로 이혼을 인정하며 원고에게 위자료 3천만 원을 지급하라. 첫째, 이혼이 확정됐습니다. 민수는 더 이상 며느리와 법적 관계가 없게 됐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민수 명의로 만든 빚 2천만 원은 모두 며느리가 갚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셋째, 며느리는 사기 혼인과 재산 편취죄로 형사처벌을 받게 됐습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습니다. 넷째, 며느리가 위자료 3천만 원을 민수에게 지급하도록 판결이 났습니다. 다섯째, 아이는 법적으로 민수의 자녀가 아니므로 며느리가 단독으로 양육하며 민수는 아무런 책임이 없게 됐습니다. 판결문을 들으며 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드디어 제 아들이 그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구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제 노후 자금은 거의 다 썼습니다. 변호사 비용, 탐정 비용, 소송 비용까지 합치면 적지 않은 돈이 들었습니다. 민수의 정신적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 후로 몇 달간 민수는 사람들을 만나는 것조차 두려워했습니다. 무엇보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릴 수 없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지만 민수는 조금씩 회복했습니다. 저는 민수를 심리상담센터에 데려갔습니다. 처음에 민수는 거부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 상담 같은 거 필요 없어. 민수야, 마음의 상처도 치료가 필요해. 엄마 말 좀 들어줘. 민수는 6개월간 상담을 받으며 조금씩 트라우마를 극복했습니다. 상담 선생님은 민수가 피해자라는 것을 인정하도록 도와주었고 자책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었습니다. 회사에서도 민수의 상황을 이해해 주었습니다. 부장님이 민수를 불러 말했다고 합니다. 민수야, 힘들었지?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는 걸 알고 있어. 회사는 내 편이니까 걱정하지 마. 민수는 일에 집중하며 다시 일어섰습니다. 빚을 모두 청산했고 성과도 좋아져서 1년 후에는 승진까지 했습니다. 얼굴에도 조금씩 생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3년이 흐른 어느 날 민수가 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목소리에 설렘이 묻어났습니다. 엄마, 저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제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또 이상한 사람을 만난 건 아닐까 걱정이 됐습니다. 그 주말 민수는 수진이라는 여성을 데려왔습니다. 수진 씨는 초등학교 교사였습니다. 화장기 없는 맨얼굴에도 맑은 인상이었고 옷차림도 단정했습니다. 무엇보다 민수를 바라보는 눈빛이 진실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수 씨한테 어머니 이야기 많이 들었어요. 그래요? 민수가 뭐래요? 어머니가 민수 씨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그리고 정말 강한 분이시라고 했어요. 수진 씨는 제가 준비한 음식을 맛있게 먹었고 설거지도 자연스럽게 도와줬습니다. 민수를 대하는 태도도 존중과 배려가 느껴졌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신중하게 알아봤습니다. 탐정까지는 고용하지 않았지만 수진 씨의 부모님도 만나보고 그녀의 친구들 이야기도 들어봤습니다. 모두가 수진 씨를 착하고 성실하다고 칭찬했습니다. 1년 후 민수와 수진 씨는 조용하게 결혼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 대신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소박한 시기였지만 그 어떤 결혼식보다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진짜 제 손자였습니다. 아기를 안았을 때 그동안의 고생이 다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고생 많으셨어요. 엄마 덕분에
제가 이렇게 행복할 수 있어요. 민수야, 엄마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좋아. 민수와 수진 씨는 서로 존중하고 아끼는 부부가 됐습니다. 집안일도 함께하고 육아도 함께하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민수의 얼굴에는 다시 웃음이 돌아왔습니다. 며느리는 법적 처벌을 받은 후 다시는 결혼 사기를 칠 수 없게 됐습니다. 전과 기록이 남았고 언론에도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몇몇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며느리의 이야기가 경고 사례로 올라왔습니다. 위자료와 빚을 갚지 못해 신용불량자가 됐다는 소식도 들렸습니다. 아이는 며느리 부모님이 키운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며느리는 결국 부모님께 용서를 빌고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동정심이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민수뿐 아니라 이전 남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의 인생까지 망쳤다는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악행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르는 법이었습니다. 착하게 사는 사람은 비록 고난을 겪더라도 결국 행복을 찾습니다. 민수는 지독한 고통을 겪었지만 그 시간들이 오히려 민수를 더 단단하고 지혜로운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민수는 진정으로 좋은 사람을 알아보는 눈이 생겼고 수진 씨 같은 훌륭한 반려자를 만났습니다. 민수는 이제 진정으로 행복합니다. 좋은 아내를 만났고 건강한 아이를 낳았으며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 고생스러웠던 시간들이 오히려 민수에게 소중한 교훈이 됐습니다. 엄마, 그때 그 일이 없었으면 저는 사람을 제대로 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을 거예요. 지금 수진이를 만난 것도 그때 배운 덕분이에요. 민수의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모든 것이 의미 있었다고 느꼈습니다. 저 역시 비록 노후 자금을 많이 잃었지만 아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민수는 이제 제게 용돈도 드리고 명절 때마다 선물도 챙겨줍니다. 무엇보다 손자가 할머니라고 웃으며 달려오는 모습을 보면 세상을 다 가진 기분입니다. 지난주에 손자가 저한테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그 한마디에 제 인생의 모든 고생이 보상받는 느낌이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제가 너무 가혹했다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옳은 일이었다고 지금도 확신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가만히 있었다면 민수는 지금까지도 고통 속에서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빚은 더 늘어났을 것이고 건강은 더 나빠졌을 것이며 최악의 경우 목숨까지 위험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며느리는 민수를 버리고 다른 착한 남자를 찾아가 똑같은 짓을 반복했을 것입니다. 제가 응징하지 않았다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을 것입니다. 응징은 단순한 복수가 아닙니다. 그것은 정의를 실현하고 더 이상의 피해를 막는 행위입니다. 악을 방치하는 것은 선이 아니라 또 다른 악입니다. 제 아들 눈에 눈물을 흐르게 한 사람을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대리운전하며 피눈물 흘리던 아들의 모습이, 병원 침대에 쓰러져 있던 아들의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응징했습니다. 냉정하게, 철저하게,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응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 아들은 웃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저와 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